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007 No Time to Die를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007 영화를 보면 재밌다, 역시 화끈하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차, 새로운 기능을 보면서 뭔가 남자의 로망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고, 과연 다음 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다음에 나오는 본드걸은 누구일까? 라는 즐거움으로 기다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007 제임스 본드는 No Time to Die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007 제임스 본드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즐거운 질문을 남기기도 했지만 저에겐 뭉클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떠나보내기 싫은 감정이 가득 남은 영화였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오프닝과 쿠바에 있었던 씬까지는 정말 재밌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왜 사핀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질질 끌리고, 굳이 이런 내용까지 넣었어야 됐나? 굳이 이렇게까지 내용을, 러닝타임을 늘렸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했지만, 다니엘 크레이가 연기하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서 마시는 샴페인이 바로 프랑스 볼랭저 와이너리에서 만든 샴페인인데요. 오늘은 그 볼랭저 와이너리에 대해서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샴페인을 잘 만드는 와이너리는 꼭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샴페인 명가 와이너리라고 불리는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볼랭저 와이너리입니다. 이 볼랭저 와이너리는 1884년 샴페인 가운데 최초로 영국 왕실 인증을 받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난 와이너리입니다. 볼랭저는 1829년 프랑스 상파뉴 지방 작은 마을인 아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군 장성 출신의 귀족 빌레르몽이 마케팅 담당이었던 조셉 볼랭저와 셀라 마스터 르노댕과 함께 볼랭저를 설립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르노댕 볼랭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지만, 조셉 볼랭저가 빌레르명의 딸과 결혼하면서 샴페인 이름이 볼랭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깊은 와이너리와 비슷하게 가족 경영을 유지해오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로, 현재 3대 샴페인 하우스의 하나로 오크 발효에서 오는 다양한 맛과 향, 높은 피노누아의 비율로 인해 중량감과 풍성한 맛과 향을 지닌 샴페인입니다. 특히 샴페인 규정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래 숙성하고, 그로 인해서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닌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라인업 아니면 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맛보다는 좀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볼랭저는 다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스페셜 큐베입니다. 샴페인답게 논 빈티지 샴페인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과 향,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는 볼랭저 대표 샴페인입니다. 60%의 리저브 샴페인, 즉 오랫동안 숙성한 샴페인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리저브 와인은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발효 후 매그넘병, 사진에서 보이는 건 750이지만 매그넘은 2배 1.5리터를 의미합니다. 매그넘병에서 최소 5년, 최대 15년간 숙성이 됩니다. 포도 품종은 샴페인에 들어가는 피노누아 60%, 샤르도네 25%, 피노 뮤니에 1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들급인 볼랭저 로제입니다. 일단 로제는 화이트와 레드가 유일하게 블렌딩이 가능한 품종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60% 리저브 샴페인을 사용을 했고, 기본급이었던 스페셜 키웨와 다르게 풍성한 질감, 과일향, 무게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 샴페인은 이탈리아어로 아페리티프, 식전주라고 불리는데요. 식전주로도 훌륭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마시기에도 꽤 좋은 로제 와인입니다. 특히 이 로제 와인이 좀 특별한 이유는 피노누아 레드에 5%만 섞어서 만드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피노누아 와인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합니다. 볼랭저에서 생산하는 라코트 외 엠판,
이라는 와인을 섞어서 만드는데 여기 볼랭저에서는 단 5%만 섞지만 타 샴페인 하우스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20%를 넣는 거에 비해 매우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라코트 외 엠판을 5%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셀러 마스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산딸기, 라즈베리, 체리 그런 향 외에도 탄탄한 구조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로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볼랭저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앞서 설명했던 스페셜 퀴베보다는 스페셜 퀴베 로제가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볼랭저에서 가장 마셔보고 싶은 라 그랑 아네입니다. 여기에서 라는 이름은 좋은 빈티지에만 생산되는 최상급 샴페인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라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 빈티지에 정말 좋은 포도로만 만들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랑 안에는 최소 6년 이상 셀러에 보관이 되고 7g의 로우 도다지, 한마디로 단맛이 없는 굉장히 드라이한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피노누아가 무려 70%가 들어갔고 샤르도네는 30%만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감과 탄탄함이 정말 일품이고요. 꿀, 생강빵, 계피, 헤이즐넛 등 다채로운 아로마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고 풍성한 질감과 샴페인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긴 피니쉬가 오렌지, 잘 익은 과일, 그리고 바닐라 풍미를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앞서 스페셜 큐베 로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간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피노누아는 62%, 샤르도네는 24%, 피노 미니에는 14%가 들어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볼랭저는 샴페인에서 최소한 이만큼 넣어라 라는 기준보다 무려 2배나 넣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맛과 향, 구조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라 그랑 안에는 제가 볼랭저를 마실 때 제일 먼저 마셔보고 싶은 샴페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최상급, 특등급, 그리고 국내에 단 12병만 배정이 된 와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볼랭저 와인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거나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신 사람의 후기를 보면 돈을 더 써서 가장 기본급인 스페셜 퀴베보다는 스페셜 퀴베 로제나 그랑 아네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좋다. 자신이라면 그걸 먼저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특등급으로 라 그랑 아네 로제입니다. 이것은 스페셜 퀴베의 로제와는 다르게 좋은 빈티지에만 생산이 되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라코트 오장팡 레드 와인을 첨가해 만든 희소성이 높은 로제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특히 샴페인을 잘 못 마신 혹은 샴페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품평을 받고 있는데요. 말린 장미, 딸기, 미네랄의 그런 섬세한 맛이 정말 좋을 뿐더러 집중감이 있는 아로마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피노누아의 진한 포도 맛과 미네랄이 주는 신선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평판도 있고요. 아무래도 특등급이다 보니 피노누아가 72%, 샤르도네가 28% 들어갔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피노 매니에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최상급 볼랭저 RD입니다. 제가 이 RD가 무슨 약자인지를 적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나중에 찾는 대로 댓글을 통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랭저 RD는 출시하기 직전에 대구로 주망한 샴페인으로 1967년 첫 번째 RD, 1952년 빈티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고르 주망이 뭐야? 라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샴페인은 장시간 동안 셀러에서 보관이 되고 출하되기 6개월 전부터 각도를 바꿔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병 입구에 찌꺼기를 모아놓습니다. 찌꺼기를 모아놓고 이 앞부분만 얼립니다. 전체를 얼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만 얼리는데 그 이유는 이 코르크를 열었을 때 펑 소리와 함께 모였던 찌꺼기를 바로 내보내기
위험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차야 할 양보다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샴페인을 넣거나 아니면은 당도 있는 음료를 넣어서 당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당분이 아예 없는 엑스트라 드라이 샴페인을 만들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고르 주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알디는 최소 9년 이상 셀러에 보관이 되고 3g, 3g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엑스트라 브룻 샴페인입니다. 단맛이 아예 없는 드라이한 샴페인이라는 뜻인데요. 밝고 깊은 황금색, 잘 익은 과일향, 벌꿀향, 그리고 갓 구운 빵과 견과류 향이 주로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오렌지 마멀레이드, 살구향 또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샴페인도 피니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미네랄의 피니쉬 덕분에 좀 더 뭔가 깔끔하고 기분 좋은 풍미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샴페인에서는 좀 보기 힘든 풀바디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BA 비뉴 프랑세즈입니다. 이 샴페인은 모든 샴페인 가운데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로 오로지 100% 피노누아로만 양조하는 블랑데 누아 샴페인입니다. 피노누아만 100% 사용한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샴페인이 정말 대단한 것은 필록세라를 피해서 살아남은 나무로 만든 샴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록세라는 이 프랑스 전역의 아주 재앙적인 진드기로 이 당시에 필록세라의 존재가 몰랐던 프랑스 와이너리들은 마르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뿌리가 썩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와인보다 맥주가 더 비싼 시기를 맛보게 되고요. 아, 현근님, 로맨틱 와인님, 안녕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 와이너리는 거의 재앙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꽤 많은 와이너리가 폐업을 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록세라를 피해서 남은 나무, 늙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샴페인 명가에서 관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고 극소량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해 생산되지 않고 생산되는 해의 수량은 약 3,000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고 깊은 황금색, 우아한 기포와 함께 달콤하고 다채로운 아로마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도 긴 여운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바디감은 풀바디 와인이라고 합니다. 또 볼랭저 알디 같은 경우에는요. 피노누아 66%, 샤르도네 34%가 들어갔습니다. 국내에 12병만 입고가 된 라코트 오장팡입니다. 특히 이 라코트 오장팡은 피노누아 100%로 만든 와인으로 샹파뉴 지역에서 최고의 레드와인입니다. 샴페인이 아니라 레드와인입니다. 100% 그랑크리 피노누아로만 만들어지고 오직 최고의 빈티지에만 생산이 되고 국내 배정량의 단 12병밖에 안 될 정도로 극소량만 생산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레드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부르고뉴 스타일, 제가 알기로는 볼레이 지역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양조가 되고 오크통에서 약 8개월간만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섬세한 딸기향과 감초향, 약간의 향신료와 그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산도와 균형감이 굉장히 뛰어난 와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피노누아만 100% 넣어서 만든 레드 와인이고요. 저는 이 와인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기 어렵고 구경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볼랭저 샴페인, 볼랭저 와이너리의 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샴페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에서 어떤 자리를 축하하거나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실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뭔가를 기념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볼랭저를 마시면서 그 기분을 더 업시키고 그 자리를 더 빛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나중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번 주에 올라올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해주신 형근님, 로맨틱 와인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리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